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나와봤거든요. 의정부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부장을 또 오픈을 해서 어떻게 차려지고 어떤 가격에 왜 여기에 차렸는지 기타 등등을 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밀락동이라는 데거든요. 이제 전수 창업자분이 의정부에 사시고 이 동네에 사세요. 근데 이제 의정부도 이제 많이 상권을 알아봤는데 요새 역시나 다들 너무 힘들어요. 어디든 평일에 저녁에 사람이 많은 데가 요새는 서울도 잘 없잖아요. 의정부는 더더군다나 없더라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여기 밀락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밀락동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횟집을 차리는데 어떤 요소들을 이제 주로 중점으로 많이 보냐면, 밀락동 맛집이라고 치시면 한 15,000건 정도가 나와요. 그 맛집 검색량 수가. 또 횟집을 쳐보면 저희와 비슷한 그 업종에 이제 그걸 치시면 그 맛집 검색 횟수 대비 횟집 검색 횟수가 나오거든요. 이 비율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주로 제가 평균적으로 그 비율을 봤을 때는 한 5% 정도거든요. 맛집 대비 횟집의 그 검색량 비율이.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10%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그래도 회를 좀 찾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경쟁할 만한 데가 있는가? 가격대는 어떤가? 거기 매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좀 들어가서 먹히겠다? 아니면 좀 어렵겠다?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밀락동 먹자는 그래도 어부장이 들어와서 괜찮은 상권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다 이제 호프집, 술집 또는 이제 고깃집이 거의 다죠. 횟집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매출이 좀 고매출이 된 횟집이 거의 없어요. 이 동네 자체가. 사실 무걸리도 좀 있고, 그래서 공실에 무걸리로 갈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데 연어랑 참치 파는 가게가 권리금이 원래는 1,000만 원이 나왔었는데 또 우리의 노하우로 깎고 해서 한 300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뭐 집기류 다 쓰고 주방에 있는 시설 설비 다 쓰고 그 권리금 300만 원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제가 하나 또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소비층이 이 동네는 어떤 소비층인가. 여기는 30, 40대가 타겟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남자분들이 계산하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기는 그 남성과 여성의 결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30, 40대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겠죠. 여성분들끼리의 손님도 많고 가족 단위 손님도 많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가격을 구성하고 어떻게 메뉴를 구성해서 가족이 오던 아니면 여성분들이 왔을 때 이 가게가 괜찮다라고 느끼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메인 도로이고 조금 살짝 벗어나긴 했어요. 저기가 이제 밀락동 상권의 끝인데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바로 주차 타워도 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옆에 차를 좀 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 자리고요. 여기도 한 15평 정도. 그 테이블이 한 6, 7개 정도. 그리고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130만 원.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이런 수족관도 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한 거고, 뭐 광어랑 이런 거 넣고 쓰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바닥이 많이 더러웠어요. 바닥이랑 천장도 뭐 이상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데 비용 뭐 한 40만 원 썼고, 바닥이랑 천장 페인트 다시 칠하는데 한 220만 원 정도 썼고, 크게 든 게 이제 간판, 뭐 이런 시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시트지 같은 거에서 아마 180만 원 정도 들었고, 그것만 해도 400, 500 정도 오고, 튀김기를 새로 놨고, 뭐 기타 등등 집기류, 주방은 거의 안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릇이나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것들 그 정도만 사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권리금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직원은 이제 전수 창업하시는 대표님 한 분, 그리고 부장님을 또 잘 모셔와서 그래도 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셨던 분 한 분 모셔왔고, 알바 2명 이렇게 해서 꾸리고 있고, 이제 오픈한 지 한 3일, 4일 정도 되셨는데,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다들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일요일 날이어서 다 그랬는데도 어제 100만 원 팔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직은 알리지도 않아서 오픈빨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적응되시고 이제 자리 잡히시면 이제 뭐 한 150, 200까지 파는데도 거의 무리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만큼 그래도 좀 신경 많이 써드렸죠. 아무래도 뭐 교육도 와서 자주 하고 저도 와서 좀 봐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도 제 생각보다도 더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회가 오늘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다 오늘 들어온 거죠? 오늘 들어왔습니다.
완전 초보인 분한테는 회 써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보다 조금 좀 배움이 빠르신 분은 이런 통작업이거든요. 대가리 떼고 비닐 다 벗겨서 내장 긁어내서 다 물기 제거해서 이제 진공 쳐서 온 건데, 사시미도 다 써시고. 네. 그래도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통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잡으신다라고 하면, 속이 입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방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한 며칠까지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세요. 통으로 오면은 이게 숙성지로 했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씁니다. 네. 근데 또 너무 과습성되면 사실 저도 그게 더 좋긴 하거든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의 또 취향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너무 숙성 3일 이상이 돼버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통으로 온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필렛으로 저희가 상어, 광어 이게 겉에는 지금 해동지로 감싸 있는데 그 안에 숙성지로 감싸 있을 거예요. 숙성지로 해서 그날 오전에 당일 잡은 거를 이거 한번 까보여 주실 수 있나요? 다 어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1시간, 2시간 정도 수분을 좀 제거하는 과정을 좀 거쳐요. 그 다음에 이제 숙성지로 싸야지, 숙성지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처음부터 숙성지로 해버리면 좀 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적당히 수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숙성지로 해서 그 수분을 유지하면서 기름기도 유지하면서 이제 당일날 받아보시게끔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한 번만 찍어봐 주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맨들맨들하죠. 이게 이제 숙성지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맨들맨들 수분기가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기를 빼고 이제 적당한 기름이 있을 때 숙성지로 해서, 이대로 가면 아마 강어는 그냥 이 상태로 진공 안 풀면 아마 이틀 가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자연산만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맛이 틀리고요. 일단 그 산지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집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제일 큰 것 혹시 같아요. 진짜 우리 솔직히 자연산과 양식의 맛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바닷가 좋아해서 아. 올해에도 한 통영 4번 정도 갔는데, 거기에 제가 가는 그 횟집이 있어요. 네. 근데 자연산 횟집 그 사장님이 여기 한 번만 오면 무조건 100% 단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집에서 먹었던 매운탕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꼭 거기 통영 가게 되면 거기서 먹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뭐 회도 당연히 회지만 맨날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매운탕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매운탕이 똑같은 참돔 대가리 넣고 끓여도 자연산이 확실히 뿌얘져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실험해봐서 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홀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한 6개 반. 여기 이제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한 7개 정도. 저희 이제 어부 김부장 같은 제가 이제 직영하는 그런 가게에서도 거기도 테이블이 한 7, 8개, 7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잘 이제 매출이 잘 나올 때는 6천만 원 이상도 팔고. 여기도 이제 제 목표는 거의 한 지금 3.5인 정도 알바들이 이제 시간으로 나와서, 두 분은 고정이시고 알바들 나와서 한 3.5인 정도가 일하셔서, 목표는 한 3개월 안에 한 4천 정도 만드는 게, 하루에 100만 원 조금씩 넘게 파셔서 4천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한 20% 이상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돈 아예 안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횟값 내고, 그리고 푸짐하게 내드리고 서비스 좀 더 드리고 해서 이 가게가 자리 잡게끔 하는 게, 항상 그걸 계속 아까도 이제 그 말씀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회에 대한 품질은 품질이고, 그걸 떠나서 각 테이블당 오셔서 손님한테 인사드리고, 뭐가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맛이 어땠는지 피드백 받으시고, 부족하면 좀 더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 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들으시고 고치시면 되는 거라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손님들의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사실 해도 뭐 가게 하는데 돈 버는 데는 이상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어렵죠. 매 손님마다 다 그거를 여쭤보고 그거를 다 적용하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에너지도 많이 쏟기는 거라서 그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계속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이거 다 기존에 있던 등이고요. 이것만 이제 새로 해서 한 거고, 이 벽이 좀 이런 색이었어서 이 타일을 사다 붙였어요. 이게 지금 세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22만 원? 직접 원재료값만? 이거 만약에 타일 업자한테 해갖고 한다라고 저 세 기둥 하면 아마 100만 원 그냥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태약도 제주도에서 직접 이거 만드시는 분한테 직접 연락해서 3개에 20만 원. 여긴 큰 태약도 있죠. 3개에 20만 원에 했고, 그리고 이게 테이블 타일. 저희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했던 좀 시그니처 같은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좀 옛날 느낌 내기 위해서 테이블 타일 직접 붙이셨고, 처음 하셨는데도 잘 하셨죠? 이거 쉬워요. 이게 딱 네모나게 돼 있어서 이런 거 하시고, 이것도 테이블 매트도 사다가 깔으셨고, 그래서 테이블 타일 아까 10몇만 원 들으셨다 했고, 매트도 마찬가지 10몇만 원 들었고, 그래도 전 가게랑 좀 다르게 하고,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하고 재밌다라는 느낌 정도 들게끔만 해서 최소한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혹시나 여기 의정부에 사시는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사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어부장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서비스 드리라고 할까요? 대표님, 혹시 어부장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께 통통 새우튀김 서비스로 내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 모든 튀김 들으면 안 돼. 써머지 감사합니다. 모든 튀김을 서비스로 드신다고 하니까 어부장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모든 튀김을 주신답니다, 사장님께서. 의정부에 아마 숙성회 파는데 이 동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산 숙성의 맛이 또 어떠신지 한번 오셔서 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